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역시나 개인 사업자이시면서 슬프네요. 네, 생계에 대한 여지가 걸려 있었고, 네. 또 얼마나 개인적으로 많은 압박과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게 철회가 되고 현장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뉴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파업을 이어갈지 종료할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조합원 2만 5천여 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이고요. 이 중 61.84%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사실 조합원이 2만 5천인데 투표자가 너무 적게 3,500이면 하셨다. 10% 조금 12, 3%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과연 이분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을 대의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파업을 철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전체 조합원의 50% 정도한테는 이거 찬반 투표를 물었어야 이게 유효한 투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파업을 종료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다음번에 어떤 물리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기회를 좀 잃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좀 무서운 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파업하는 사람 때려잡아가지고 뭐 지지율도 오르고 파업하는 사람들도 다시 파업 종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또 그렇게 될 거잖아. 잘 됐네. 이거 다 때려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리고 현업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전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보고 계속 조사한다는 건데요. 현장 조사는 불발됐지만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 등을 통해서 타 운송 거부 강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파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지율 올리고 다 좋아졌다 생각하니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심지어는 지금 처벌할 것 같아. 당정 협의로 했던 3년 연장 약속도 보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국짐은 합의 안 해주고 그냥 버티기로 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또 말을 바꿨죠. 네,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안전운임제는 일몰될 것이고 1월 달에 다시 파업해야 될 텐데 그때는 뭔 동력이 생기겠다는 거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복귀를 했어도 현장 복귀한 화물 기사들한테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퇴해야지 일 주겠다고 얘기를 주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완전히 죽으라는 거지, 이거는 죽으라는 거니까 진짜. 전투를 하던 중에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자, 공정하게 종전을 하자. 그럼 내가 무기 내려놓고 수행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비무장인 사람들한테 다시 칼이나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도의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그건 근데 이렇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뭐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사업자로 간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노동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좋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사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노사분규나 뭐 이거 거칠 일이 없는 거죠. 네. 전부 다 직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네. 따져놓고 보면. 프리랜서가 보통 개인 프리랜서들이 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노사 간의 협의나 약속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용관계 끝! 계약 해지! 그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상용화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너무 불안정하지. 나는 왜 이 파업을 이렇게 빨리, 투표를 빨리 진행했는지, 네. 그 진행을 했던 뭐랄까요, 그쪽 운영진들의 어떤 노림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IA로 방한하고 나면 이 입장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방한을 했어요. 근데 네. 파업이 풀려버렸습니다. 음. 파업이 살아있었으면 IA로 방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정부의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파업을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 네. 그러니까 전체 2만 5천 명 중에 3,500명 됐고 투표를 억지로 강제 수용한 거고 그 안에서 65%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투표에 참가하라는. 또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여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50% 이상은 하고 만일에 그 현장 투표가 안 된다고 치면 온라인 투표 같은 방식으로라도 좀 더 많은 조직원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이걸 기획해갖고 이렇게 꾸몄다고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난 주말에 갑자기 투표를 실시해갖고 이걸 풀어버린 거죠.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 ILO는 왔고요. 네. 와서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죠. 정부에 대놓고. 무슨 얘기 했는지 사후 약방문 같긴 합니다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LO 인사들이 사법정책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까지 면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면담 한들 풀어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앞으로 잘할게요. 참. 그럼 끝나는 거거든. 너무 아쉽다. 이분들 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좀만 참으면 된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었나 봐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아갖고 투표를 했다고 봐야죠. 네. 65%가 말이 됩니까? 65%가 찬성할 거면 애초에 파업 결의가 나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농간질에 또 이렇게 화물연대가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ILO 국제노동기구 인사들이 노동부뿐만 아니라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직접 했던 국토부까지 면담하는 이거는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대목으로 읽힌다고 이 기사에 쓰고 있거든요.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12월 말 되면 결국 연장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일몰제 그대로 실시돼 갖고 안전운임제 날아갈 거고 1월 달에 좀 더 강성 지도부가 생겨가지고 다시 파업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생겨 안 되거든요. 굴려봐야 지금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오히려 그 파업했다고 욕먹고 오히려 회사 측한테 갑질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복귀하신 분들도. 그러게요. 네. 이놈의 화물차는 진짜 때려치고 팔아 없애고 그냥 갈라 그래도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화물차는 결과적으로 화물차 하시는 분이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결과적으로. 네. 네. 조금만 더 민주당을 믿었으면, 아니면 지도부가 조금만 더 길게 내다봤으면, 이런 식의 조급한 파업 철회는 안 일어났을 건데, 너무 안타깝고요. 파업이 길어져갖고, 이 국가의 손실이 커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는 걸 바라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뭔가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의 틀들이 무너져가고 이게 시범 케이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죠.